안녕하십니까, 안기정입니다. 오늘은 영남대학교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. 이곳은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런 산책로인데, 제가 이 산책로 걸으면서 오늘은 재훈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. 제가 조금 전에 재훈이 어머니 만나고 왔습니다. 대구에서 재훈이 어머니 만나서 최근에 좀 근황도 좀 물어보고, 그리고 현재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 수사 상황이 어떤지 제가 좀 확인도 하고, 그리고 앞으로 이 재훈이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고 뭔가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록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, 또 같이 재훈이 어머니하고 머리 맞대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로 헤어지고 바로 서울로 가려고 하다가, 제가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자주 걸었던 이 영남대학교 이 캠퍼스 이걸 걸으면서 한번 재훈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재훈이 이야기를 세상에 좀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. 재훈이는 2012년 2월 27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. 재훈이 어머님 아빠에게 첫째 아들로 태어났죠. 근데 2년 뒤죠. 2년 뒤 2014년 11월 28일 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. 그래서 한 3년 동안 백혈병 투병을 했었는데, 그나마 다행히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골수이식을 하지 않고도 항암 치료만으로도 한 90% 정도 완치가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재훈이는 그동안 몇십 차례의 항암 치료도 잘 받고요, 골수검사도 잘 받고, 그래서 한 3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4개월 정도만 있으면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2014년 11월 29일 날 그날 열이 났습니다. 열이 나서 한 38.5도 정도 열이 나서 이제 아침 9시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. 가서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보통 이제 하죠. 혹시 감기 아닌가 싶어서 감기를 10시 정도 검사를 했는데 12시에 결과가 나왔습니다. 다행히 코 감기 바이러스인 리노 바이러스 검출이 나와서 백혈병 재발은 아니고 감기인 거죠, 감기. 그래서 다행이었는데, 이미 의사 선생님께서, 주치의 선생님께서 재훈이한테 재발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골수 검사 이미 오더를 낸 상태입니다. 그래서 12시에 분명히 감기로 밝혀졌지만 아마 그게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12시 25분에 골수 검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제 골수 검사를 하려고 하면 이게 통증이 있으니까 보통 아이들은 재우거든요. 그래서 수면 진정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수면 진정제인 미다졸람 2mg, 그 다음에 케타민 10mg 놨는데 이게 잠이 안 되니까 또 미다졸람 2mg를 또 놓은 거예요. 또 놓고, 그래서 이제 골수 검사를 했는데, 원래 골수 검사는 엉덩이뼈를 뚫어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처치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산소나 응급키트가 있는 곳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미 12시 한 25분쯤 그때 이미 다른 이제 환자가 처치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기다렸다 하면 되는데,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주사실,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하고 간이 침대가 있는 그 주사실에서 골수 검사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레지던트 1년차가 골수 검사를 하고, 그리고 옆에 또 이제 관찰을 해야 되니까 인턴이 2명이 골수 검사를 한 거죠. 근데 문제는 골수 검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10분 15분 정도 지나고 난 뒤에 골수 검사를 다 끝내고 아이가 엎어져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똑바로 세웠더니 숨을 안 쉬고, 그리고 이미 청색증이 와 있고 심정지가 와 있어서, 그래서 바로 마우스 투 마우스, 왜냐하면 이제 응급 장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에서 입으로, 보통 우리가 바닷가에서 익사 사건이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 입에 대고 하는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하고 이제 응급코를 불러서, 그 사이에 이제 응급팀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결국 그 다음날 4시 15분 정도에 재훈이는 하늘나라 가고 말았거든요. 제가 너무 우체국 없는 사건, 골수검사 받다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. 그래서 이 재훈이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, 이제 부모님들이 병원에 요청을 했는데, 이제 병원에서는
이제 법대로 하라고 한 거죠. 자기들은 뭐 어떤 이제 해명이나 이미 형사 고소도 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고 일절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죠. 그로부터 지금이 얼마입니까? 거의 한 1년 한 10개월 정도 거의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. 아직까지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검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형사 절차가 진행되죠. 그래서 수사가 진행되니까 경찰에서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에 이제 감정 촉탁을 하죠. 그래서 그 감정 결과를 받고 또 부검을 했으니까 부검 결과도 있는 상황이었죠.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게 미다졸람이나 케타민 같은 수면 증정제가 과다하게 투여된 게 아닌가,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이 처치실이 아닌 이제 일반 주사실에서 하다 보니까 빠르게 심정지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이 사고가 아닌가, 두 개가 큰 이슈인데 후자는 크게 이슈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당연히 상급종합병원, 대학병원이면 당연히 응급장비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고요. 응급장비가 없는 곳에서 했더라도 응급장비를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돼야 되는데 어쨌든 두 명의 의사가 골수검사를 하는 중에 결국 심정지가 돼서 재훈이가 하늘에 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실은 인정될 것 같고, 그래서 아마 이 두 인턴과 1년차 레지던트는 아마 기소가 될 것 같습니다. 문제는 왜 재훈이가 지금까지 골수검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는 멀쩡했었는데 왜 이번에만 특별히 심정지가 왔냐, 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원인 중에 아까 수면 증정제, 약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논점입니다.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부검을 할 때 부검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하잖아요. 근데 업무기록지에는 미다졸람 2mm만 딱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 근데 재훈이 어머님이 간호사거든요. 그러니까 재훈이한테 처방을 너무 잘 알잖아요. 그래서 분명히 미다졸람도 처방했고 케타민도 처방했고 또 미다졸람도 처방했는데 하니까 이제 나중에 대조를 하는 과정 중에 알아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미다졸람 2mm만 기록하고 케타민 10mg하고 미다졸람 2mg 추가로 하는 거는 기재가 안 되는 거가 들통난 거죠. 그래서 추가로 기재했습니다. 추가. 나중에서야 이제 재훈이 부모님의 문제 제기하고 부검이가 이제 확인하니까 그때서야 추가 기재를 했거든요. 이 상태로 의료문제조정지원에 감정 의뢰가 된 겁니다. 감정 의뢰가 됐는데 결과는 뭐냐면 부검 결과는 약들이 과다한 것이 재훈이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뉘앙스의 이 부검 결과가 나왔거든요. 근데 의료문제조정지원에서는 이 용량 정도 가지고는 재훈이가 사망할 정도는 아니다,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. 그래서 이제 약간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뭐 자료 같은 걸 많이 받아오고 또 추가로 아마 간호사 같은 이제 의료 전문 경찰이 투입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쭉 봤더니 그동안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, 제대로 좀 주시하지 않았던 페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재훈이가 골수검사 받기 전에 수면진정 때 미다졸람 2mg, 케타민 10mg, 추가로 잠을 잘 안 자서 추가로 2mg 미다졸람만 있었던 게 아니라 페타닐이라는 마약성 진통제가 수액으로 쭉 들어오고 있었는 거죠. 그리고 그 용량이 재훈이의 몸무게 용량에 적정한 그 용량이 2배로 많이 있는 것을 이제 경찰이 발견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 다르요. 그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다시 감정 의뢰를, 감정 촉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페타닐 추가된 상태로 검토해라 이렇게 했더니 의료문제조정중재원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게 되면 호흡억제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에 수사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찰에서는 이 레지던트 1년차고 인턴만 기소견이고 이 약을 처방했던 레지던트 3년차와 또 이런 약을 또 DC에 또 교수가 계실 거 아니에요. 그죠?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이분들은 기소 의견으로 안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재훈이 부모님이 이 검찰에 강한 문제 제기를 한 거죠. 경찰의 이 수사에 약간 부실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검찰이 다시 중재원에 의료문제조정을 감정 촉탁도 또 요청하고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재훈이 어머님 오늘 했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. 이거 꼴의 자력이 아니냐. 물론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처치실이 아닌 일반 주사실에서 골수검사를 한 것도 잘못됐고
또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, 만일의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돼. 대비를 제대로 못해서 늦게 처치해서 재훈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, 더 궁극적인 게 뭐냐면 그 수면 진정제 약을 과다하게 투여했던 그 의료진이 더 큰 문제잖아요. 근데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함이 있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재훈이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요. 그동안 항암 치료도 잘 견뎌냈고, 그리고 골수검사도 수없이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아무도 문제가 없었고요. 골수검사 하다가 아이가 죽은 거예요, 그냥. 근데 이거 아이가 심장이 멎었는데 이 원인을 대해서 밝혀주진 않고, 심폐소생술 하는 과정 중에 빨리 못했던 이 레지던트 1년차와 그 인턴만 이렇게 처벌하도록 한다는 거는 이 책임을 다 떠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재훈이 어머님이 어떤 이야기 했냐면, 형사고소를 한 거는 부검을 했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거고, 형사고소를 통해서 원했던 거는 진실 규명이지 누가 처벌받고 하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닌데, 만약에 뭐 벌금형이 나오고 또 뭐 실형이 나와도 집행유예 나오면 사실은 이 감옥에 가서 형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의사에게는, 간호사에게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. 그거보다는 왜 재훈이가 하늘나라에 갔냐, 왜 재훈이 심장이 멈췄냐, 그게 알고 싶은데 이 검찰이 그걸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재훈이 어머님이 수면 진정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서,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환자 안전 사고 의무 보고를 하지 않아서 재훈이 부모님이 그 보건복지부하고 의료관평가 인정을 했잖아요. 그래서 수면 진정제 케타민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주의경보 발령이 됐고요. 그리고 수면 진정제 관련된, 소아 수면 진정제 관련된 그 수가도 만들어졌습니다. 또 하나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죠. 남인순 의원이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, 그 병원에서 보고 안 해가지고 결국은 재훈이 어머니 보고했잖아요. 재훈이 어머님이 보고 안 했었으면 또 그런 이제 주의경보 발령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중대한 환자 안전 사고를 의무 보고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, 그걸 이제 재훈이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, 이게 원래 통과돼야 되는데 분명히 법사위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던 그 의원이 분명히 그 논점들이 다 정리됐기 때문에 통과시킨다고 저번 했는데 통과가 안 됐습니다. 아마 11월 정기국회 중에 있는 그 법안 아마 심의 때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재훈이 어머님은 그 간호사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의무기록지를 볼 줄도 알고요. 그리고 옆에서 이제 직접 재훈이를 3년 동안 백혈병 간병 간호를 했잖아요. 그걸 통해서 누구보다 재훈이의 투병 과정을 잘 알고 있죠. 근데 현재 경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보게 되면 너무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경찰이 수사의 전문성도 너무 떨어지고, 그래서 그 결과보다는 그 뭐 기소를 하든 불기소, 그 결과보다는 수사 과정에 불신, 그리고 약간 실망, 이게 더 크다 보니 그 상처가 더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. 대구에 그 대구 지방경찰서에 그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이 또 신설이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재훈이는 이제 거기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아요. 일선 이제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는데, 재훈이 사건은 왜 거기 그 의료수사팀에서 왜 하지 않냐라는 그런 약간 의문도 가지고 계시는데, 어쨌든 재훈이 어머님이 원하는 거는 왜 재훈이가 골수검사를 받다가 이 심장이 멎었냐,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. 어떤 의사를 처벌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을 규명해 주는 건데, 진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면 진정제, 미다졸람, 케타민, 그 다음에 마약산 진통제인 페타닐까지 처방했던 의사에 대한 이 수사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한 이제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. 저는 경찰에서 이미 이제 검찰로 넘어왔는데, 검찰에서 좀 제대로 수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. 재훈이 그 어머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거든요.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없이 많은 의사고 피해자들 유족들을 봐왔지만, 재훈이 어머님은 의료인을 형사처벌한다든지 또 경제적인 보상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. 그 조그만 재훈이가 태어나서 2년 만에
백혈병 진단받으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백혈병 투병하다가 하늘을 갔던 그 재훈이가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밝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진실을 알고 재훈이를 좀 위로하고 재훈이를 떠나보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재훈이 여동생 있잖아요. 그 어린 여동생 오빠가 없어서 오빠가 어디 갔냐고.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재훈이 여동생에게도 알려줘야 되죠. 오빠에 대해서. 그래서 그 진실 규명에 자기는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며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겠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저는 적어도 재훈이 사건 골수검사 받다가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정말 최고로 안전한 또 우수한 의료진이 있다고 하는 이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수 받다가 심정지에 와서 하늘을 가는 이런 상황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 현실을 저는 재훈이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바로잡아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재훈이 사건이 정말 하나의 어린아이의 생명이 죽는 너무 슬픈 사건으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